서울 용산구의 전통미 넘치는 고택. 저녁 노을이 기와지붕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태준 회장은 낡은 오크 테이블 위에 놓인 음악 상자를 응시했습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의 손이 음악 상자를 향해 천천히 뻗어갔죠. 벌써 30년이 지났군. 정태준은 음악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오르골 소리가 고요한 거실 공간을 채웠어요. 그 소리에 정태준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어머니가 직접 해외 출장에서 사온 이 음악 상자는 그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날을 꿈으로 꿔. 정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연약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과의 이별날 마지막으로 이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했죠.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돌아선 뒷모습까지. 음악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쯤 비서 김 부장이 조용히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정태준의 오른팔로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죠. 회장님, 오늘 오후 법무팀의 신입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직접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정태준은 음악 상자를 천천히 닫으며 과거의 감정을 다시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누군데? 정아린이라는 분입니다. 해외 법률 자문단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꽤 능력 있다고 하더군요. 정태준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들었던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에 오지? 2시에 약속드렸습니다. 정태준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 45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복잡한 도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속 그 상처만은 여전했죠. 정태준은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아린, 왜 이리 귀에 익은 이름일까? 정아리는 정태준 회장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죠. 그녀는 잠시 건물 외관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는 참이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군요. 정아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태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처음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아린 변호사입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마치 폭풍우 속의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 대면하는 이 순간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겼죠. 정태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아린의 눈매, 턱선, 그리고 말투까지. 30년 전 태준이 사랑했던 여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이름의 익숙함이 이제는 형체를 갖춘 듯했죠. 정 변호사, 어디서 일했나? 정태준은 동요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정아린의 얼굴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해외 법률 자문단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활동했고요. 이번엔 개인적인 이유로 귀국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그 단어가 정태준의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정아린에게 이끌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죠. 법무팀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돌아와야 할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아린의 대답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태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군, 우리 회사가 큰 재판을 앞두고 있네.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을 거야. 정태주는 비서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그와 정아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무엇을 얻고 싶나? 정태준의 질문에 정아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대답에 정태준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쩐지 그녀의 말이 자신의 오랜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정아리는 해운그룹의 법무팀에 합류한 지 2달 만에 빠르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법적 판단력은 복잡한 계약건들을 매끄럽게 정리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국제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세부 조항들을 예리하게 짚어내는 능력은 법무팀 내에서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조항은 향후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아린의 명확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정태준의 아들 정혁이 조용히 덮으려 했던 문제성 계약서까지 그녀는 파악해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분석 결과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준은 정아린이 제출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 꽤 괜찮군. 정태준은 속으로 정아린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정태준은 회사 근처 찻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는 우연히 길 건너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아린이 나이 지긋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성은 정아린에게 오래된 편지처럼 보이는 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태준은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에 집중했어요. 정아린이 편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고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아린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본 정태준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인지, 왜 정아린이 그토록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그것이 자신과 연관된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 편지는 무엇일까? 왜 정아린이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 정태준은 창가에서 물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정아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넘어 그의 과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혁은 아버지 정태준의 집무실 문을 세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벌그레한 얼굴과 흐트러진 넥타이가 그의 감정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정태준은 책상 위 서류에서 천천히 시선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 여자만 편애하십니까?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으시고 정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능력이요? 과연 그것뿐입니까? 그녀 정체도 불분명하고 정혁의 말에 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무슨 말이냐? 정아린의 정체가 왜 불분명하다는 거지? 정혁은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란 건 아십니까? 그리고 본명도 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정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네가 조사했나?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지와 회사를 보호하는 것도 제 역할입니다. 정혁의 말에 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교차했지만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김 부장을 불러 정아린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라고 해. 정혁은 승리감에 미소를 지었지만 정태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아린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이죠. 며칠 후 비서 김 부장이 조사 보고서를 들고 정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태준에게 조용히 파일을 건넸어요. 회장님, 정아린 변호사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태준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며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1993년생, 출생 기록 없음. 6살 무렵 갑작스런 해외 입양. 입양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인 은목걸이에는 JT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태준은 그날 밤 홀로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30년 전 윤미연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사라졌을 때 어머니는 그 여자가 내 미래를 방해할 뿐이라고 했었죠. 당시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과 냉정한 목소리가 갑자기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태준은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겼던 걸까? 그는 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태준은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첩, 정태준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 그는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편지지의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태준아, 나는 내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 여자는 평범한 가문이 아니었고 아이까지 안고 너를 잡으려 했지. 나는 그녀와 그 아이를 보냈다. 내가 이걸 볼 땐 늦었겠지만 그건 모두 널 위한 선택이었단다. 정태준은 편지를 읽는 순간 충격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떨어져야 했다는 진실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여인 윤미영과의 이별이 단순한 결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정태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떠나보냈던 거였어요.
정태준은 벽에 걸린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나 젊고 순수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던 시절, 자신의 삶이 어머니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연아, 네가 내 아이를 홀로 키우다가 정태준은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는 결혼도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생각에 정태준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그는 할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 딸, 할인아, 정태준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정태준은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편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딸과 30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할인에게도 그 진실을 알려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아리는 사직서를 들고 정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목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목표, 정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에 회장님과의 관계를 밝힌 기록이 있었죠. 이 회사에서 제 몫을, 어머니 몫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었어요. 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아린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복수였나? 정아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은 그냥 가족이 그리워졌어요. 정아린의 솔직한 고백에 정태준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그것을 정아린에게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걸 좋아했지. 그때 난 지키지 못했어. 정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음악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었던 부녀의 정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준은 해운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중역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태준이 입을 열기를 기다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아린 변호사를 내 후계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또 다른 누군가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죠. 그 중에서도 정혁의 표정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태준은 손을 들어 정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결정됐다. 정아린 변호사는 내 친딸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확인했다. 정태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정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서류를 내던지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정태주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넌 날 닮았구나. 안타깝게도. 그 말에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주는 자신도 젊은 시절 똑같은 고집과 자존심으로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격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그날 저녁 정아리는 조용히 정태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미 들었어요. 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왔구나. 정아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셔도 되는 건가요? 정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행복을 담고 있었어요. 30년을 잃었는데 더 기다릴 이유가 있겠나? 정태준은 천천히 정아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앞으로 나랑 이 회사를 같이 지켜볼래? 정아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했어요. 네, 아버지. 그 순간 부녀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해운그룹의 연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호텔 연회장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이목은 단상 위에 오르는 신임 부사장 정아린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아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담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정태주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해운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아린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정태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태준과 정아린은 옥상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 위로 펼쳐져 있었어요. 정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음악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조용히 흘러나왔죠.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생각나는군. 정태준의 말에 정아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노래,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던 자장가예요. 정아린의 말에 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불러줄게. 정아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정태준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연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였군. 네.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30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처럼
그들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